2-2-2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영향받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합리적 생산의 필요성, 합리적 소비와 비교되는 합리적 생산의 필요성, 그 다음에 합리적 소비의 원칙을 살펴봤다면 합리적 생산의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생산이란 판매 수입은 늘리고 생산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윤이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존재 목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합리적 생산이 왜 필요하냐면, 이윤을 왜 극대화해야 하냐면, 이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요.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야만 한 나라의 경제도 쭉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좋은 상품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시장에 공급하려는 기업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간고사 때 공기청정기 문제 생각해 보시면 필요한 생산 요소를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합리적 생산 요소를 하는 것도 합리적 생산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생산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은 합리적 생산을 통해서 총 수입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고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합리적 생산을 위해서 생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방법 및 가격 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품의 종류를 결정을 할 때는요, 소비자의 선호도를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같은 제품이더라도 사람들의 연령대와 성별과 직업 등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기능을 달리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떠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생산 방법을 고려할 때는 생산 요소들의 비용,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고려를 하여서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람을 많이 고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가격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이윤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적정한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우리 수요 곡선의 수요 법칙 생각해 보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요.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시장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생산량 역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생산량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기업의 이윤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지. 때로는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행위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복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또한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고요. 현대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의 후생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형평성 증대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교과서 69페이지 더 알아보기 보시면 슌페터가 지적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바로 첫 번째로서 강조하고 있는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자료, 나눔과 봉사의 기업인 유일한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무언가를 생산을 하고 어떤 생산 요소를 고용을 할지 등을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인데요. 먼저 이해관계를 하면 이익과 손해로 얽혀있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집단들, 예를 들면 주주나 경영자나 노동자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나는 이윤을 누구에게 얼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등을 결정할 때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법률적인 요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 아니면 세계 경제 상황과 같은 기업 외적, 기업과 전혀 관련 없는 바깥쪽에 있는 외적 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지, 세계 경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등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미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좋다면 기업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생산을 늘릴 수도 있겠죠. 이 밖에도 소비자나 금융기관, 경쟁기업, 시민단체, 정부 등과 같은 기업 외부에 있는 집단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소비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게 될 경우,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 공급과 관련된 집단, 노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 매체 등과 관련된 등도 집단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인데요. 기업은 물론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게 기업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있고 생산물을 공급하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책임 말고 요즘에는 기업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가 정신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공정하게 한다든지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 방침이 얼마나 윤리적인지, 그다음에 노동자의 복지 및 자아 실현 욕구 충족 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포함되고요.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끊임없는 연구와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건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